어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오전 11시를 방금 넘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시고 과기처 장관을 지내신 김진현 씨는 어제 조선일보에 쓴 칼럼에서 이렇게 비장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자유, 민주, 평등, 개방이라는 인류 진보의 가치와 그 실현에서 아시아 최고, 제3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서 극성스러운 자기 부정과 자멸로 가는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세기에 걸친 통사적, 동시대사적 비교에서 볼 때 어느 나라 민족주의 근대화 운동보다 우월한 대한민국의 실적을 의심, 폄하, 부정, 저주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 건국 70주년을 맞는 2018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실 앞에 1945년 해방, 1948년 건국의 감격이 아니라 2018년 자멸의 피눈물을 본다.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실적을 저주하는 반역이다. 피눈물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영 선생은 아주 온건하신 분인데 이렇게 격정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김진영 선생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객관적 사료나 국제적 해석으로나 근대 항일 독립운동의 인물 조직과 사상의 적통성에서나 어느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 정통성, 법통성은 우뚝 선다 면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김진현 선생은 또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유사 종교 집단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분단의 비극을 딛고 한민족을 근대화, 해양화, 세계화의 주류로 격상시킨 주역이고 잠깐이나마 12억 중국보다 경제력에서 컸던 기록도 있다. 즉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의 GDP 규모가 중국보다 컸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역할도 했고 유엔과 유엔 산하 최대 기구들의 수장을 배출한 그런 대한민국의 중심성 완성의 길을 우리 안에서 부정하는 반동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개탄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를 반동 세력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는 수구 세력이고 바로 반동 세력이죠. 수구라는 것은 역사의 발전을 막는 세력을 말합니다. 역사의 발전은 자유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권, 법치, 그 길을 막는 자는 수구 세력입니다. 또 반동은 뭐냐 하면은 역사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거꾸로 간다는 것은 뭐냐?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길을 가는 것을 반동 세력이라고 합니다.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현 선생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수구 반동 세력에 의한 진짜 진보 세력인 대한민국에 대한 총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를 부정하는 반동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개탄을 하였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김기춘 풀려나자 차 유리 깨고 들어눕고 무법천지. 좌파단체 구치소 앞 폭력 시위. 경찰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보내줘. 경찰은 차량 파손 그냥 넘어가. 만약 좌파단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애국단체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모조리 경찰에 붙들려갔을 것입니다. 경찰이 폭력적인 좌파 이념 단체 앞에서 무력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법원이 석방한 사람을 폭도들이 와서 40분 동안이나
막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경만 했다. 그 40분 동안 대한민국은 사라졌습니다. 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통진당 계열 대학생단체 태영호 감옥 보내야 시위. 그는 범죄자 평화통일의 방해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태영호 씨는 김정은에 반대해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를 위협하는 시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것이 확대됐을 때 애국자는 피해 다니고 반역자는 활개를 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종식되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 새 비서관 6명 중 5명의 운동권 이적단체 출신 정현곤도 발탁. 이석기 석방 주장해온 강문대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적단체 출신 정형곤도 발탁했는데 이 사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책도 쓰고 국회에서 아직도 그런 생각이냐 하니까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비서관으로서 청와대 안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국가조정실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뇌수에 해당해요. 뇌수에 이런 사람이 들어갔다. 이적단체 출신이 들어갔다. 이 말과 김진년 선생이 말한 대한민국을 폄하 부정 저주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것과 연관되겠죠. 오늘 이 기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좌파 폭력에 경찰이 무력하다. 김정은을 반대하는 애국자를 위협하는 단체가 자유롭게 활동 중이다. 국가조정실에 반성의 증거가 없는 이적단체 출신이 들어가 있다. 뭐니 해도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중 가장 큰 반역은 생일을 지음으로써 정통성 대결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는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대결의 핵심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또는 대한민국이 어느 쪽이 한민족을 대표하느냐, 누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역적 사태에 대해서 애국진영도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경축합시다. 이 내용은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주관단체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 70주년 기념하지 않으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섰어요. 위원장은 심재철, 김문수, 김태훈.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반도 인권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회장이십니다. 세 분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8월 15일, 다음 주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실내에서 하니까 꽉 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세미나도 합니다. 2018년 8월 9일 모레네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진영대 이른바 민주진영의 토론회도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국회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기리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어서 국회가 아주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건국 70주년을 무시하더라도 국회는 해야 되죠. 그 국회가 장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정통성을 지키는 중심 세력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문은 노재봉, 박관용, 정기성, 이인호, 최대권, 공동위원장은 이주영, 박대출, 김진태, 이종명, 박정희, 송대성, 임정혁, 참여단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한국자유회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총 80개 단체다. 해외 참여단체로는 3.1 USA, 대한민국 국민수호 유럽연대, 세계애국동지회, 한미자유연맹, 한미동맹협의회, 제 뉴욕 대한민국 애국연대 등 총 20개 해외단체도 참여합니다. 이 광고문에서 이런 문장이 있네요. 오는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 7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로 정하고 내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장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코미디네요. 4월 10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한다? 아니 임시정부라고 했는데 왜 국가 수립이라고 국민들한테 거짓말 합니까? 임시정부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는데 왜냐? 국가가 갖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임시정부다. 그래서 독립운동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건국한 다음에 왜 독립운동합니까?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분리주의자 또는 반역자입니다. 아니 그건 뭐 김구이, 이승만이 반역자란 말입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코미디. 그 저변에는 뭐냐? 이승만 미국 자유민주 세력이 주도한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관로 안에 들어가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이 있는 체제다. 이런 생각이 그 뒤에 숨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건국 70주년을 기념일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역적 모임입니다. 역적 모임. 그렇다면 역적 모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역적 모임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정통성이 부정되면 대한민국의 영혼을 도려내서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영혼을 집어넣는 대한민국 영혼 바꿔치기입니다. 이 광고문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과 헌법 정신을 개성하여 북한 동포를 포갑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선진 통일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진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것 일종의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보다 더 시급한 게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유통일이라고 합니다. 자유통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반역의 진행 방향은 반공 자유민주 법치 체제를 해체하거나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정통성 부정. 두 번째, 국가 정체성 부정. 세 번째, 북한 노동당 정권 비호. 네 번째, 헌법과 법률 무시.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무시하는 것. 국민 주권 원리 무시. 애국시민 위협. 안보기구인 국군, 기무사, 국정원, 검찰, 공안부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다음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것. 민족 반역자와 이른바 민족공조하기. 이승만, 박정희 지우기.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 탄압 외면. 언론 자유는 제거하고 정권은 선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전면적 반역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면적 반역의 중심에 국가산업대학인 청와대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